자, 이사를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강조했던 건 뭐냐? 왜 이사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성공한 사람 치고요. 사장님 이사 왜 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사 왜 하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사 왜 하세요? 얘가 해자로 지금 왔는데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장님 이사 왜 하세요? 그냥 뭐 생각으로 탁탁 그냥 자기가 이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사를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께서 도대체 이사를 왜 하는지 누가 물어본다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하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 감동이 되어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슴 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여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부자 아빠 하나 아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가 1권, 2권, 3권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5번째 책이었어요.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그 부자 아빠 하나 아빠 시리즈 5권 제목이 부자로 젊어서 은퇴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도 좀 매력이 있었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자기 얘기가 나와요. 그 로버트 키요사키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보시면 그 나이키 천지갑 찍찍이 지갑 기억나세요? 애들 가지고 다녔던 거? 그거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를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뭐 경험 미숙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막 대기업에서 비슷한 걸 막 만들어내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소리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막 실에 빠져 있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막 힘을 주고 용기 주면서 한번 너 다시 한번 제기를 해봐야지 이렇게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냐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한번 다시 왔는데 뭐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여기 결단하는데 반드시 10년 안에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친구한테 뭘 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아무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딱 단언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7년 만에 다시 백만장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했던 걸 가르쳐주고 내가 뭘 했는지를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 성공을 이뤄낸 것은 내가 했던 방법,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나였다. 나. 마치 똑같은 학교에 다녀도 모두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보다 중요한 게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왜라고 하는 게 동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기라는 것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에요. 행동을 유발하는 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불러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열심히 관찰해봤더니 네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할 머리가 없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머리라는 게 두 종류가 있구나. 공부할 머리가 있고 공부 안 할 머리가 있구나. 그런데 딸 낳아주신 어머니가 내가 공부할 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기를 쓰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공부하라는. 그러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이유가 공부할 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한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지금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이제 네 공부 지금 여기를 어떻게 보냈다 해서 네가 들어갈 대학과 학과가 딱 정해지는데 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가지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었을 때 너 그거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너 보내다가 이 얘기를 했었다면 네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 너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은 넌 절대 못할 수 있는 운명에 빠질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간이 기중에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누가 얘기했었으면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서 굉장히 활짝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을 후회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성공의 원리를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도 저희 서울에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는 거 보면 이미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은요 그냥 특정한 어떤 직업군의 어떤 성격의 소유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 성공하신 요소는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게 끄집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끄집어 나올 것 만드는 게 바로 이 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업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성공을 하는데 그 잘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 정도를 가지고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더 끄집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걸 끄집어 나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왜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누스킨이 그걸 못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건 다른 직업을 차라리 만나서 여러 잠재력이 막 튀어져 나와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면 너무나 다행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죽을 때까지 이게 끄집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꼭 여러분 누스킨 아니셔도요, 이런 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얘기니까, 누스킨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이 끄집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끄집어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누스킨이 저의 안에 것을 끄집어 나오고, 저는 누스킨 하기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 완전히 틀려요. 지금 10년 후에, 지금 제 모습은요, 제 속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끄집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저는 끄집어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왜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각인됐던 계기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처음 사업하고 나서 갔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그 처음에 딱 그 행사장을 갔더니 그 브레이크앤론이라고 하는 누스킨 회장이 딱 나오더니 첫 인사말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BD 막 이래요. BD가 되고 싶 블루 다이몬드라고 아시죠? 그게 되고 싶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앤론 회장이 여러분들 여기 블루 다이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막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블루 다이몬드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라면 지금 여기 잘못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실화 하나를 얘기해 주겠대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올림픽 조정 선수가 있어요. 조정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올림픽 팀 주장이었대요. 그 결승, 그 경기에 딱 올림픽에 출전해서 16강, 8강, 4강 했을 때 딱 결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달이 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결승전이에요. 그 결승전을 딱 앞두고 있는데 전보를 봤는데 와이프가 임신 만삭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막 출산을 막 지금 앞두고 있었을 때 산통이 시작되면서 지금 막 병실에 들어가는데 남편을 너무 애타게 찾아대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서 남자한테 너무나 그냥 단순히 당연히 그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러세요. 아니 지금 제 말씀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올림픽 팀 주장이고요. 지금 올림픽에 출전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지금 결승을 앞두고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래요. 아니 지금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 출전 이 88 올림픽에 와이프한테 갑니다. 이래요. 나중에 어떻게 와이프가 옆에 같이 앉아 계셨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막 그냥 막 못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막 지금 막 내가 막상 아니라고 막 너무 쉽게 그냥 와이프한테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와이프한테 갈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일단 전화 한번 해볼 것 같아. 심한가요?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죠. 진짜. 근데 웬만해서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나 지금 올림픽 팀 주장인데. 근데 그 사람은요, 전화 딱 받고 내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요? 잘렸죠. 근데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그 주장이 빠졌잖아요. 주장이 빠진 그 팀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못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 한국의 그 태릉 선수촌의 사람들 지금까지 막 피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메달 하나 따려요. 금메달 하나 따려요. 왜냐면 금메달 하나 따르면 그게 자기 평생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을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전까지 흘렸던 땀을 그냥 하나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요.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소포랑 엽서를 하나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엽서에 당신이 10여 년 전 저를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던 금메달을 이제 당신께 돌려보내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조종호 선수가 돼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율이 막 올라와요. 전율이 막 올라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제가 옆에 있던 와이프한테 와이프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에이 이러는데 그 브레이크앤론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직업이요. 정말 소중한 걸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대요.
자기 가족, 자기 신념, 또 자기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기는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 미국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Y를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를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쌍둥이 빌딩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상상을 해주세요. 육상 빌딩 같은 게 두 개가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에. 여러분들 여기 서 계신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옥상에 어떠세요? 이렇게 아래 내려보면 사람도 안 보여요. 막 바람 불고 막 떨어질 것 같아서 막 후두둑 막 이렇게 떨리는 지금 상황인데, 보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가 한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옥상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줄이 하나가 쭉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옥상을 이어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줄잡고 한 번만 건너면 이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고 싶어. 300만 원 여기 한번 건너고 싶어. 한 번씩 계시던데. 한번 해보자는 분 한 번씩 계세요. 없어요? 아, 예. 그 사람이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007 가방을 딱 꺼내요. 딱 열었는데 어림잡아도 막 돈이 엄청나요. 5만원짜리가. 자, 이 줄잡고 한 번만 건너가면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7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 7천에 한번 건너가고 싶은. 지금 저기 사장님이 세계에다 딱 건너가 손을 딱 드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발 하겠습니다. 세치기라도 막 먼저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5m 가다가 바람이 훅 부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쑥. 자, 이제 건너가 보시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다면. 자, 여러분들 자세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시다니까 지금 자꾸 안 올라갔다고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번지점프도 못하시면서. 자,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서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여자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하시죠? 체력장. 오래 매달리기 하세요? 난 오래 매달리기 한번 이렇게 매달리면 난 한 2시간 매달린다. 한번 매달렸다 하면 2시간은 자신 있으세요? 남자분들은 턱걸이 하시죠? 턱걸이. 그쵸? 난 한 번 하면 500개 한다. 500개. 턱걸이 한 번 하면 500개 계세요? 500개? 지금 이 2시간 못 매달려 계시고 500개도 못 하시는데 여길 건너간다. 이 무슨 질문이냐면요. 이 건너갈 확률이 한 몇 프로나 될까 하세요? 0%. 건너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어떤 의도를 드린 거냐면, 얼마 들이면 목숨이나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해하세요? 돈 1억에 목숨이나 한번 바꿔보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똑같이 서 계시는데요, 이 맞은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분, 최소한 여러분의 남편일 때는 여자분이 자녀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제 이해하셨나 보다. 여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테러범이 딱 나타나더니 이 줄 잡고 건너오지 않으면 이제서 밀어버리겠다고 어떻게 하세요? 건너가세요? 그치, 건너가는데요. 막 건너가다가 한 5m 가다가, 아, 오늘 카드 깎는 날인데 이런 생각 들어요? 막 건너가는 중에 막 건너가다가, 아, 오늘 가스불을 내리고 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자, 무슨 생각만 드실 것 같아요? 이 건너가는 것과 여기 있는 가족, 요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드시겠죠? 이게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여러분 딱 그 구조로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고자 준비 중인 박지성 머리를 딱 열어보면요, 머릿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축구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LA 다저스에 막 입단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메이저리그 진출하려고 하는 박찬호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야구랑 메이저리그밖에 없어요. 사법고시 붙기 위해서 저 절에 박혀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 그 사법고시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과 판사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고3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어보면 머릿속에 그 수능 붙는 것과 들어가고 싶은 대학,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고3 수험생 머리를 딱 열어봤더니 머릿속에 수능, 대학, 여자, 오락, 인터넷 오락, 게임, 친구랑 술 마시고 노는 거, 막 만화책 꽉 찼어요, 이렇게. 자, 걔 대학 들어갈 확률. 근데 걔가 내 아들이야. 어디 갔어요? 이게 제가 이 상황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비슷한 느낌이 많아요. 누스킨 한다고 모셔놓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어차피 누스킨 하시고 하신 거
누스킨 할 때까지 한번 누스킨만 집중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너 어차피 대학 들어가기로 결심했으면 수능 볼 때까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부가 인생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요. 똑같아요. 누스킨 어차피 누스킨 하기로 하는 거 누스킨만 집중해서 누스킨 인생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가 인생이 다예요 하는 애는요. 너무 안타깝게 자기 공부하는 것과 인생을 연결을 못 시켜놓은 애예요. 이해하세요? 이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따로 인생 따로니까 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어떡했어요? 자, 보시면요. 이 누스킨도 똑같아요. 제가 누스킨 하면서 굉장히 재미나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어떤 분은 그게 누스킨을 할 이유가 되고요. 어떤 분은 누스킨을 못할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 때문에 이사를 못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 때문에 이사를 한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이사를 못한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한대요. 어떤 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대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해서 못한대요. 어떤 분은 남편이 반대해서 해야 된대요. 서로 다 같은 이유인데 이 선택이 틀린 이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해한 누스킨이 틀려요. 서로가. 서로 바라본 누스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대학을 하는 그 친구가요. 자기가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과 자기 인생을 연결을 못 시켜놨다면 이 자기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 이 누스킨을 내가 한다는 게 앞으로 내 5년, 10년의 내 인생과 이걸 연결을 시켜놓지 못하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직업은 나에게 한 달에 얼마씩의 수입을 벌어주는 일이었지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누스킨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걸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것만 가지고 물론 이제 이미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뭔가를 잘 이뤄냈던 분들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누스킨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게 막 끄집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 나오시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이 사업에서 본 거. 자, 돈 1억에 건너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지금 자녀 수술비 1억이면 살릴 수 있는 부모는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한테 여쭤봐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다 되고 싶대요. 누가 부자가 되냐? 진짜 부자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 돼요. 능력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이 누스킨 성공한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어보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공통점을 찾아내라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나이 다 틀리고요. 성별 다 틀리고요. 성격 다 틀리고 성격 다 틀리고 생김새 다 틀리고 과거 직업 정치 다 틀려요. 뭐 도저히 외관과 그냥 그 상황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얘기를 해보면요. 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대체 이 사업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건지는 아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강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동기를 끌어내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한 5단계인가 이렇게 쭉 내려놓은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이야기 쉽게 그게 세 개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동기가 나오고 하고 싶은 것도 동기가 나오고 되고 싶은 것도 동기가 나온다. 이 중에 뭐가 제일 강한 동기를 끌어낼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일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자, 이 되고 싶은 모습 있죠? 이거는 사람이 목숨도 던진대요. 그 되고 싶은 모습에 가장 큰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누스킨에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끄집어 나오고 여러분들 열심히 누스킨을 해야, 열심히 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별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앉혀서 자꾸 열심히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씨름하지 마시고요. 그 여러분들의 뭐 대상자든지 여러분들 파트너가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걸 도와주세요. 그럼 뭘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이 누스킨이 5년 후에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딱 5년 후가 됐는데요. 사장님이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좋으세요? 네.
근데 막 가슴 터질 듯이 막 미칠 것 같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요, 5년 후에 마음껏 막 원하는 대로 여행을 막 다녀요. 막 다녀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 실험을 실제 했어요. 저희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5년 후에 사장님이 이런 모습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된다. 어떨 것 같아요? 뛰어요. 이래요. 그건 딱 제가 단정져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감상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쫓아가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메인은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면, 아, 빌 게이츠 부자, 이런 집 사는 사람, 이런 차 사는 사람. 이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런 차 사고 그런 집 살면 마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환경에 사느냐, 뭘 갖고 있느냐가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 사업에서. 그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사람이 취향이 다 틀리지 꼭 그 차를 뭐 사야 될 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이 누스킨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 속해져 있는 뭐 자녀로서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고, 그렇죠? 부모로서는 어떤 부모가 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그게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제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각자 역할 중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렇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갖고 싶은 거 따로, 하고 싶은 거 따로, 되고 싶은 거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적은 걸 보면요, 도대체 이분의 정체를 모르겠어. 뭐 하고 싶은 거로는 뭐 이분이 무슨 스키 선수인지 무슨 패러글라이딩 선수인지 도대체 막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되고 싶은 거는 사업가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사업가 전혀 연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요, 하고 싶은 것도 사업가 연계, 뭐 비즈니스 트립 뭐 이런 거, 이게 주였어요. 관심이요, 요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진짜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르겠죠. 또 다른 관심이 될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똑같은 동일사상에 있으면 집중된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누스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5년, 10년에 한번 그릴 수 있는 모습, 그걸 가능케 해줄까. 저는 진짜 한 11년 전에 제 미래를 한번 그리고 싶었는데 이걸 그릴 만한 마땅한 펜이 없었어요, 저한테. 도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상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도구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도구 없이 생각하는 게 공상되는 거고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발견하면 그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었어요. 왜냐면 누스킨이 내 공상으로 끝낼 수 있는 미래를 진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강의만요,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하면은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드렸던 힌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생각해서 여러분의 동기를 좀 끄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업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나 자신에 대한 확신. 확신이 없는데 이 사업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도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제품을 쓸 정도의 확신과 남을 제품 쓰게 할 확신이 틀려요. 아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결정할 정도의 확신과 남을 이 사업 하게끔 만드는 그 확신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전을 하냐면 내가 제품을 쓸 정도의 확신 가지고 남 제품 쓰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냥 사업할 정도의 확신 가지고 남 사업을 하게끔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지냐면 남을 이 제품을 쓰게끔 만드는 확신, 남을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확신으로 이게 커져야지만 일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지, 이 확신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일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상처만 입으시고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원리만 아신다면. 이 두 가지의 확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확신의 맨 출발이 뭔가 같아요. 맨 첫 번째다, 이 확신을. 그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문. 이게 확신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저는 처음 이 사업 시작했을 때요, 궁금한 게 진짜 많았어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걸 잘못 보면 되게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 부정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격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남한테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좋은 줄 모르는데 좋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으며 내가 확신이 안 가는 걸 어떻게 남한테 확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먼저 이해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라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냥 시비 걸려고 한 질문이 있고요.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있는데 전 진짜 궁금해서 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했던 질문 중에 무슨 질문을 했었냐면 보상 듣다가 만약 한 사람이 12명의 대리점을 만들면 다 12명씩 만들고자 하면 그럼 12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들면 두 번째는 144개가 만들어지고 그 144개가 똑같이 12개씩 만들려면 3대는 1708개가 되고 1708개가 똑같이 2개씩 만들면 24,403개가 되고 쭉 하다 보니까요 한 6대 7대 넘어가니까 200만 명 그럼 한 9대 내니까 없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인구를 넘어가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음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들 제 9대는 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안 궁금하시나? 근데 이 친구 했더니 제 스포츠를 이렇게 보더니 고등학교 나왔네요 저한테. 학교 다닐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안 배웠니? 제가 했던 질문은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다 발생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요 나가가지고 1시간 만에 한 명씩 사업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명씩 사업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2일이면 불러다니면 되게? 며칠짜리 불러다니면 돼? 난 24일짜리 불러다니는데 아 오래됐구나 나는 17일짜리 불러다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이 소비자가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사업자가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누스킨 사업자들이 한 시간에 한 명씩의 속도로 소비자를 만들지 않는 한 매년 만 20세가 되는 여성들을 다 누스킨을 못 만들어요. 이해하세요? 네. 뭔가 매년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을 다 누스킨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 사업자를 만들어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해하고 나니까 그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 물어봤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의문이 딱 들잖아요. 안 물어보고요. 물어보려다가 됐어 뭐 물어보나 마나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냥 끝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냥 믿어버려요 이렇게. 너무나 다행인 게 저는요.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냐면 당신이 말하는 매력이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한테. 솔직히 지금은 100% 믿겨지진 않는데 당신 말대로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직하게 정말 뭐 합법적이고 멋진 일로서 내 노력만 가지고 당신만 얘기하는 제가 한 달에 1억씩 평생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이해시켜달라. 그 말이 사실은 좋겠는데 요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벌다고 하는 그런 호기심에 혹해가지고 제가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질문이 이해가 됐으니까 한 발짝 나가고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알아봤었을 그 시점에서부터 이 사업 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제 스폰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해요. 너 책 써, 책. 나중에.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업 하면서 너같이 질문만 해서 처음 받고 앞으로 내가 이 사업 하는 이후에 너 같은 애 안 만날 것 같아. 너는 이제 입 아프게 사람들이 하는 질문 네가 쓴 책을 딱 던져줘. 이 안에 쳐봐. 근데 진짜로요. 그때 제가 했던 그 질문들 있죠? 그게 오늘날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한번 궁금했던 건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제가 풀었으니까. 그죠? 대부분 이상 못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대충 그냥 묻어버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도 대충 묻길 바래요. 대충 묻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묻어져요,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건요, 처음 시작 단계가 의문이에요, 의문. 그 의문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문은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분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 없는 거. 아무 질문이 없다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관심 없는 분에게 관심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업의 시작은요, 일단 관심 있는 분을 찾아요. 관심이 있는 분을 찾아서, 근데 그 관심이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이 안 되게끔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예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감동이야.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생기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쫙 들어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확신으로 자라나는 준비가 되어주실 것이다. 좀 이해 가세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커지는데 문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은 좀 틀려요.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신감이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결혼 승낙받으려고 그 장인들 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 장인들 분이 자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자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하는 데까지는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확답을 못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가라 이러겠죠? 자네 내 딸을 행복할 수 있나? 그럼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래요. 네! 그럼 그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뭐 증거 될 수 있어? 증거가 있어요. 결혼 처음 하는데. 뭐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인데. 뭐 이렇게 자신이 만만한가? 아직 되지도 않는 일이고 아직 될 일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무슨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결혼 승낙을 꼭 받아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이게 그때뿐이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한다고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만 유지됐었으면 그 여자는 진짜 행복해요. 평생. 이 6개월 유지가 안 돼요. 6개월 유지가. 근데 어쨌든 그 순간은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통해서 승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제가 이 사업 딱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야 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너 그거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야 너 그 누스키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한번 최선을 다해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 이쿠디가 이렇게 잘 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봐. 너 이거 망한 것도 보고 이거 너는 뭐 공부 못하고 너 네가 뭘 이걸 해서 성공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그 뭘 근거로 얘기했냐면 너무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스키에서만큼 진짜 성공하고 싶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대신 정상적인 대가 지불을 해서 나 성공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이게 6개월 유지되면 그 사람 진짜 성공해요. 근데 이 6개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파트 스폰서분들이 자꾸 시스템 나라 하죠. 이 시스템이라는 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6개월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집에 혼자 가보세요. 그 유지되는지. 아마 이 강의 들을 때는 막 굉장히 좋다가 등 돌려 나가면 뭐 홀렸나 봐. 왜 그때 그러시니까 되게 운이 좋았는데 집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너무 다행히 좀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라는 거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안 믿어주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가. 에 따라서 이 믿음이 확실히 생길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 첫 번째 뭐였죠? 같이 했던 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토는 Y. 두 번째가 확신. 세 번째. 태도예요, 태도. 이 성공한 사람들은 태도가 좋아요. 좋은 태도가 좋아요.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그 사람 성공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성공하기 전에 그 사람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 딱 봤을 때 대성 부른 나무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반대적인 얘기지만 싹수가 자 벌써 싹수 보니까 뒤가 보여.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우리가 속담을 이 사업 안 하는 분들도 많이 흔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보세요. 고3 담임을 한 10년 했어요. 어떤 분이 고3 담임을 10년 한 담임이 있는데 딱 고3 들어온 애들이랑 면담 딱 해보면 대략 얘가 나중에 어느 대학 들어갈지 맞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이 사업 한 11년 한 사람이 한 몇 분 얘기를 딱 해보면 그분이 부부담이 될지 안 될지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말씀을 해봤더니 이 블루다이아몬드 되어질 분들은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 다 갖추면 좋은데 처음엔 다 안 갖추고 있더라도 점점점 이 모습을 갖춰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제가 추려봤어요. 열정, 긍정, 진실, 성실, 겸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장애를 넘어가게 만들어요. 장애를.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장애라는 게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그 장애를 넘어가는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하면서 그만두는 건데요. 그 장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의지가 강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의지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생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의지의 다른 말이 열정이에요. 열정인 사람만이 장애를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긍정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낙천이라고 좀 틀려요. 낙천은요, 그냥 무조건 좋다는 게 낙천이에요. 그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본질도 몰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고 좋은 거래.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낙천은. 긍정이란 건요, 사태 파악이 돼요. 그 상태의 심각성도 알고, 그 본질도 알아요, 문제도. 그런데 거기서 체념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결해 보려고 이걸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긍정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솔직함이랑은 좀 틀려요. 진실은요, 솔직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솔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를 옹호하는 표현이 쿨하다 얘기하죠. 쿨.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 좋지. 진실한 사람은요,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의 필터를 가지고요, 내 속마음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 말을 옳지 않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죠. 솔직한 사람 주변에 별로 사람이 모이진 않아요. 솔직히 잘못하면 험담이 돼버리니까. 이해하시나요? 성실은요, 누스키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기본이에요.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성실하지 않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다른 요소 좀 부족해도 성실만 하면요,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이 살았던 세대가 있어요. 지금같이 해서는 성실만 해서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걸 다 인정하세요? 네.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 겸손이라는 건요, 공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배운 게 많든 적든, 그 말이 옳으면 내가 날 비춰봤을 때 그걸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정하는 사람만이 배우니까,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게 되다 보면, 하나도 없네, 하나도. 못하겠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제 11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그럼 여러분께서 뭐 인정하시든 인정하시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열정은 좀 있었어요. 11년 전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 긍정이랑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소한 거짓말도 많이 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정형모 물어보면요, 아주 유명했어요. 그 정형모 타임이 돼요, 정형모 타임. 걔랑 약속하려면 무조건 1시간 전에 약속 잡아야 돼. 그래야 지각 안 해. 이런 식으로 별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에서 진짜 성실치 못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배운 게 없으면 무식하다고. 무식하니까 용감해요. 모든 게 다 내 발밑이야. 대통령도 막 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뭐가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어요. 왜 열정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을까요? 이 열정이 하나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족들을 채우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 딱 시작하고 나서요, 내린 결심이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무슨 테크닉이나 기술이 좋고 막 이 제품 설명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판매가 아니니까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얘기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얘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있거나 막 땅 쳐다보고 있거나 이러면 거기서 어떻게 미팅이 되어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 싫어하고요, 솔직하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하고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하고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열정적이지 못하고 맨날 중소리하고 막 이렇게 맨날 힘들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뭐든지 도전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좋아하고요. 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번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죠. 굉장히 실망하지 마세요. 한번 찾아봐요. 같이 둘이 머리 맞대고 하는데 이런 사람 좋아하고요. 어떤 위기가 있고 자기가 하더라도요. 솔직히 인정할 수 있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가요.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힘듦이 있어도 꾸준하게 나온 사람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더 신뢰하고 싶고 그 말에 영향력이 생겨지는 거.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성장하고 계속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바뀌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 딱 책상에다 써놓고 지금까지의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한테 정형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내가 이 순간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1년 안에 정형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부터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지금부터 만난 사람한테 정형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참 열정적이지? 아주 참 긍정적이에요. 아주 참 겸손해. 참 사람 성실하지? 진실해. 이 얘기를 내가 꼭 듣겠다.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해 보일 수 있어요. 대본 연습하고 사업성에 연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너무 놀랐던 건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만나면요. 전시 몰라요. 그리고 진짜 1시간 얘기해보면요. 너 이상하대요. 내가 진짜 너무 웃긴 게요. 저를 대하는 태도나 말도 틀려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삶과 되게 무관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아주 성실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을 못한다.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4번째. 이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실력이 필요해요. 자, 크게 어떤 실력이 필요하냐면요. 유통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관리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교육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사업을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이 각각 속한 그룹 내에서 특히 이제 이 그룹 굉장히 끝내주는 그룹이죠. 이 락앤 그룹 또 각 이 락앤 그룹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 시스템. 굉장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이 유통 능력이라는 건 결국 소비자, 사업자, 대리점 만드는 거거든요. 후원하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거 많이 배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오늘 제가 이 2가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이 들으실 거니까.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 관리하고 소비자 관리하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관리는 자기 관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의 가장 맹점이 나를 컨트롤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처음에 고전하는 이유가 통제받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공황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한 번 평생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지각 한 번 안 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하면서 지각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본인 스스로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니까.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남을 경영하기 전에 나를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경영 못하겠죠? 그 사실은 이 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감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 관리.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 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감정 관리 못하면요. 이게 감정 관리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저한테 참 저분 성실한 분이다 라는 인식이 드는 만큼 미팅에 아주 너무나 적극적이고 한 번도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없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잠수 다 버렸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돈 잘 모으고 애껴 쓰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 다 써버려!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관리 잘하다가 하더라도 감정 관리 하나를 딱 실패해버리면 그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CEO 조차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제가 하게 됐는데 원로 CEO,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은퇴한 CEO분이 딱 나오시더니 덕담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연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사람 2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두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이 2사람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중요한 직책에 쓰지 말아야 된대요. 이게 지금도 저한테 딱 박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급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신경 쓰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래서 이 사업 딱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분은 표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얼굴로 다 얘기해. 나 지금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지금 고민 중이다, 누가 지금 그만뒀다. 이게 얼굴로 다 나타나.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다. 이게 나타나지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남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되, 또는 저희 이제 스폰서나 아이 사람들한테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 왜냐면 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잘한다 할 때 진짜 잘 돼요, 사람의 기운이. 지금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안 되나 보다, 힘든가 보다, 이런 기운을 자꾸 받으면요, 진짜 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된다, 잘한다는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다. 자, 이 교육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강의를 잘한다는 교육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내 등 뒤, 이건 역할 모델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복제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제사업.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잘할 수 있게끔 복제를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손오공이 떠올라요.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자기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해가지고 후 하면 똑같은 손오공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손오공 입장에서는 겁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센 존재가 나와도 머리카락 많으니까 자기.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파워예요. 근데 이제 손오공이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아서 딱 뽑아가지고 후 해가지고 손오공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나왔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안 나와주는 게 고마워요. 그렇죠? 그냥 집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사업시키지 마세요. 아무나. 그래서 이 교육능력 복제에서는 원판이 중요해요. 원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복제의 역할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걸 여러분 걸로 한번 좀 가져가 보신다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시행착오와 시간 줄이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저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막 짓는데 60층짜리 건물을 질 목표로 막 움직이다가 10층까지 졌는데 짓다 보니까 건물이 기울어져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한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방향을 좀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요. 일단 직업을 먼저 선택해요. 두 번째가 직업이 요구하는 만큼만 성장해요. 그리고 그 직업이 주는 만큼만 꿈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자기 수준 이런 거 고려 안 하고요. 진짜 자기가 가슴 뛰게 살 수 있는 삶을 딱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그걸 이룰 수 있는 직업을 골라요. 그리고 나서 그 직업이 요구하고 자기가 꿈꾸고 싶은 만큼을 성장을 해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 저희 그룹에서 목표를 딱 세우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요, 정말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요, 거의 100% 이루어요. 왜냐면 그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은 내가 그닥 지금 변화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목표를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루죠. 근데 그분은 1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때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황당한 목표를 짓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하는 황당한 목표를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황당한 목표를 적어놓고 그 황당한 목표를 이루려고 죽을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목표만 그렇게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해가시나요? 이런 사람 보고 자꾸 목표를 허황되게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허황되게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허황되게 꺾기만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자기가 살고 싶은 걸 딱 적어놓고 하여튼 그걸 이루려고 죽을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거의 못 이뤄요. 너무나 목표가 크니까. 근데 중요한 사람은 이 사람은 1년, 2년 지나면요, 처음 세웠던 목표에 점점점 근사하게 가고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 이러면 그냥 지금 사시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지만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에너지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안간힘을 좀 쓰셔야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도구가 요구한 삶을 한번 내가 변화되겠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호주의 간호사가 있대요. 그 이름이 뭐였죠?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그 말기 암 환자들을 그 이제 케어하는 그 간호사였대요. 그러니까 시한부 그 환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본 거예요. 책을 하나 썼대요. 그 사람들 마지막 가는 길에 앉아서 그 사람들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 그 순위를 딱 매겨놔서 책으로 출간을 한 거예요. 이게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1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가장 1위.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게 1위였어요. 1위였어요. 2위가 뭐였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하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거. 이게 후회하는 2위였어요. 3위,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 4번째가 옛날 친구들과 연락 끊어진 거. 이게 4번째였대요. 마지막 5번째가 있었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거. 이게 5번째였어요. 누스킨 아니셔도 되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별로 상관이 없죠. 비즈니스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제가 서울에서 저희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랑 똑같은 강의였어요. 제가 사실 진짜 원하는 것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졌으면. 시간 낭비 안 하고. 이 누스킨이 그런 도구가 좀 되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